번아웃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두뇌의 능력은 올라갑니다. 이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두뇌를 통제하세요. 모두가 느끼는 번아웃, 피곤함은 잠을 자고 일어나도 이어지고 머리는 하루 종일 뿌연 안개를 들이운 것처럼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스트레스, 우울감, 그리고 무기력감, 이 부분을 멈추는 통쾌한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영상은 이런 번아웃과 스트레스를 없애는 세계 최고 두뇌신경과학 멘토들의 메시지를 모았습니다. 영상의 끝, 여러분은 두뇌에 휘둘리지 않고 스트레스와 번아웃을 통제하게 될 겁니다. 제가 느낀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론다 패트릭이 나눴던 크레아틴과 두뇌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심지어 이 방법에 필요한 변화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운동 보조제 크레아틴의 섭취와 관련되어 있었어요. 적정량만 먹어줘도 두뇌의 인지 능력과 스트레스, 우울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크레아틴은 아미노산 유사 물질로 분류되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근력 향상, 운동 능력, 그리고 에너지 재충전 등 다양한 부분에 작용하며 운동 보조제로 알고 있죠. 하지만 론다는 이 크레아틴의 섭취가 단순 운동 능력뿐 아닌 두뇌에도 영향을 끼친다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레아틴은 우리의 몸에서도 소량씩 생성됩니다. 간과 두뇌에서 하루 1g에서 3g 정도를 만들고 이 크레아틴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죠. 근육 내에 크레아틴 저장량이 올라가면 더 많은 횟수와 더 무거운 무게로 훈련이 가능하고 고강도 운동 중 소모된 에너지 찌꺼기를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해 근육의 힘을 짜내게 한다고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크레아틴은 단순 운동, 근력 향상뿐 아닌 잠이 부족할 때, 감정적, 심리적 스트레스에도, 그리고 학습이나 공부 등 높은 인지 활동에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두뇌는 몸무게의 2%를 차지하지만 전체 기초 대사량의 에너지 중 20%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두뇌가 쓰는 에너지의 양은 더 올라가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우울증 등 수많은 체내 작용 등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해요. 론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독일 연구진의 한 연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크레아틴의 섭취량은 하루 5g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5g은 근력 향상에 쓰이곤 하죠. 하지만 독일 연구진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5g 이상의 크레아틴을 섭취했을 시에 잉여분의 크레아틴은 다양한 두뇌의 부분으로 이동해서 전체적인 크레아틴 레벨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험자들의 인지적 능력은 상승했고 저 또한 5g을 섭취했을 때와 10g 이상의 크레아틴을 섭취했을 때의 인지적 능력 향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저는 이 결과를 기대 후 크레아틴을 섭취했기에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치매 환자들에게 20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게 했더니 인지적 능력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신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쓰이는 크레아틴이 사실 두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수면 부족 현상을 느낄 때도 크레아틴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21시간 깨어 있으면서 수면이 부족한 상태의 실험자들에게 25g의 크레아틴을 섭취하게 했더니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때보다 인지적 능력이 더 향상되었다는 한 연구 결과를 론다는 인용했죠. 또 다른 대부분이 알고 계시는 크레아틴 섭취는 일정 기간 동안 섭취해야 몸에 반응이 나타나는 이른바 로딩 기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2주에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근력이 아닌 인지적 능력 향상에는 별도의 로딩 기간 없이 즉각적인 반응을 느낄 수 있다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두뇌와 근력이 크레아틴을 쓰는 방식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스트레스 상황에서 두뇌가 에너지를 쓸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온다는 것을 저는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물론 누군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부분도 플라시보라 말할 수 있겠지만 몸에서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부분만 나열했지만 분명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크레아틴 섭취 시에는 탈수를 막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권장되며 콩팥 기능이 정상이면 부작용이 없지만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다 섭취 시에는 설사나 구토 그리고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면서 근육에 필요한 5g 이상의 크레아틴을 섭취해보세요. 공부와 일, 그리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에도 좋은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번아웃에 관련해 가장 좋은 루틴을 앤드류 후보만이 말합니다. 번아웃과 피로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코르티솔의 수치가 높아지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로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소진 상태인 번아웃 증후군을 유발하죠. 하지만 반대로 코르티솔이 부족하면 식욕 감퇴나 무기력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코르티솔의 수치 불균형을 고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만약 내 환경이 자유롭다면 자연스럽게 언제 잠에 들고 언제 일어날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먼저 찾는 겁니다. 올바른 일주기 리듬만 맞춰도 무기력증과 번아웃은 쉽게 고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수면 리듬을 수월하게 만들고 싶다면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한 앤드류 후보만의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 중 몇 가지 수칙만 지키면 되죠. 가장 먼저 기상 후 3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하루를 깨우기 위해 사용합니다. 최대한 주변을 밝게 유지하거나 자연광을 가능한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 수분 섭취도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좋고 운동이나 카페인 등으로 하루를 깨우는 게 좋죠. 심박수를 올리는 행동은 다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두뇌를 최적화하는 운동이 바로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불리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숨이 차는 운동은 뭐든 좋아요. 25분에서 45분씩 일주일에 2-3번이면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상승하며 집중력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두뇌의 전전두엽은 단 한 번만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지능과 능률 그리고 반응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하루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다양한 방법으로 각성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들을 자기 전 3시간에서 6시간 전에 정확하게 반대로 하는 게 그의 방법입니다. 일단 실내 조명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머리 위의 조명보다는 스탠드 같은 간접 조명을 아주 약하게 유지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고속화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 섭취는 수면 전 8시간 정도부터 멈추고 수분 섭취 또한 줄여주는 게 좋다고 했죠. 그리고 오전 시간과는 반대로 심박수가 올라가는 행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박수의 증가는 코르티솔의 레벨도 함께 올리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앤드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말하자면 하루를 보내며 느끼는 빛의 양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최대한의 빛에 노출되는 게 좋고 반대로 저녁에는 가능한 모든 빛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게 좋죠. 번아웃과 무기력증은 잠만 잘 자더라도 쉽게 벗어날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전략적으로 보내세요. 이번 영상 속 멘토들의 조언이 어떠셨나요? 짧게 요약해보자면 크레아틴의 섭취량을 늘리게 되면 근력뿐만 아닌 잉여량은 두뇌로 전달되어 두뇌가 다양한 스트레스나 인지 능력에 집중할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능률을 내게 합니다. 특히 공부나 일, 치매 환자들에게도 인지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결과는 놀라웠어요. 다른 것들은 할 필요 없이 10g에서 20g 정도의 크레아틴 섭취가 우리에게 두뇌의 통제권을 가져오게 돕습니다. 두 번째로 앤드류 후보만의 조언은 번아웃과 무기력증의 원인이 코르티솔의 불규칙적인 균형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의 하루의 리듬을 되찾는 방법을 공유했죠. 단순하게 아침과 오전에는 빛의 양과 심박수를 높이는 행동들을 해주고 늦은 오후에는 정반대로 그 루틴을 해주는 게 우리가 놓쳤던 수면 리듬과 하루의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는 열쇠가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쉬운 방법들로 무기력증과 스트레스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을 대비하고 또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다짐을 하실 건가요? 영상 속 두 멘토의 방법들을 직접 해보시고 일상 속 변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